일하고 은퇴 후를 위해 자금을 모았지만 정작 70대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는 노후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은퇴 자금을 모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돈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커지고 자녀 지원에 손주들까지 챙기다 보면 어느새 통장이 바닥을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70대들이 겪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70대 이후 파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았던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후 대비가 철저했던 사람들조차 예상치 못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 충분한 돈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파산까지 가게 된 걸까요?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재정 계획, 갑작스러운 의료비, 가족을 위한 과도한 지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리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 파산하는 이유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누구나 편안한 삶을 기대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열심히 모았던 돈, 이제는 나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을 좀 써도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작 통장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병원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수리비, 그리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들어가는 돈까지. 어느새 한 달 생활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은퇴 자금이 천천히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차, 큰일 났다라고 깨닫지만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부족해지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원하던 여행도 포기해야 하고 건강 관리를 위한 병원비도 부담이 됩니다. 결국 빚을 지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0대에 파산하는 이유와 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생활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70대가 되면 삶의 마무리를 준비했지만 이제는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 노후 생활이 길어지면서 은퇴 자금이 예상보다 더 오래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2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고 약값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대 수명을 고려하지 않고 은퇴 자금을 사용하면 예상보다 빨리 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며 소비하다가 후반부에 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노후 생활을 계획할 때 최소한 20년 이상의 재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80대,
90대에도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금을 포함한 모든 수입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면 생활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노후 자금을 사용할 때 10년 단위로 예산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70대에는 여행이나 여가 활동에 돈을 조금 더 쓰고 80대 이후에는 의료비를 고려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진 만큼 더 철저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병원비가 70대 이후에는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약값과 정기적인 병원 진료비가 증가합니다. 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질환은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수술이나 입원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후에는 의료보험이 있어도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으로 모든 비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보장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지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양원이나 간병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생활이 어려워지면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다섯 번째,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거나 꾸준한 건강관리를 위해 돈을 지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섯 번째, 은퇴 후 의료비를 미리 고려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비는 필수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고려한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미리 의료비를 대비하는 것이 70대 이후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상승합니다. 예전에는 적절했던 생활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비, 공과금, 관리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에는 생활비를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적절한 생활 환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정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수리 비용, 가전제품 교체, 이동수단 유지비 같은 것들이 추가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금이나 저축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수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노후 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거 비용, 교통비, 생활비 등을 미리 고려한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을 대비하여 미리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은퇴 후 초반에는 돈을 여유롭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모았던 돈을 이제는 나를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행, 취미 생활, 새로운 경험 등에 많은 돈을 쓰다가 예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과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은퇴 초반에는 생활비 관리가 중요하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돈을 사용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소비하다 보면 어느새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금이나 저축을 무계획적으로 사용하면 후반부에 자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돈이 예상보다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비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지 않으면 소비 패턴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소비 습관을 조정하지 않으면 80대, 90대에는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 초반에는 돈을 절제하면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섯 번째, 미리 예산을 세우고 월별, 연간 지출 계획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예상보다 많이 지출하고 있다면 즉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과소비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해야 70대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자녀나 손주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과도한 지출이 노후 생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집 장만을 도와주면서 큰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지원하지만 결국 자신의 노후 자금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손주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유학 비용 등을 부담하다 보면 생활비가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부모의 부담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가 실직했거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으면 부모가 다시 경제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은퇴 후에도 자녀에게 계속 용돈을 주거나 가족 모임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 점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녀를 돕다 보면 정작 본인의 의료비나 생활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녀를 도우려다 본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섯 번째, 가족을 돕더라도 자신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무리한 지원을 하기보다 본인의 노후를 먼저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은 하되 한계를 정하고 자신의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금융 상품이나 사업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한 투자입니다라는 말에 속아 모든 자산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면서 은퇴 자금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후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경기 침체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 번째, 주식이나 코인 같은 고위험 투자에 돈을 걸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유혹되어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원금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친구나 지인의 추천으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거 확실해 라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결국 돈을 잃고 후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섯 번째, 한 가지 투자에 모든 돈을 몰아넣는 것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 없이 한 곳에 올인하면 실패할 경우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하며 너무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투자 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하며 노후 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은퇴보다는 소규모 경제 활동을 통해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익, 소규모 사업, 파트타임 일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능을 살려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취미를 활용한 수공예품 판매, 글쓰기, 강의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자산을 현금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창업을 통해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카페 운영, 홈베이킹, 텃밭 농산물 판매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노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재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주택연금, 노인 일자리 지원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가장 큰 지출 항목이 의료비와 생활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빨리 은퇴 자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후 생활비를 미리 예산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연간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세, 공과금,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과 외식비, 여행비 같은 변동 지출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료비 지출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악화될 경우 병원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의료비 비상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과 추가 보장성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이나 장기 요양보험 등을 가입해두면 큰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비를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돈을 사용하는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합니다. 생활비와 의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비 습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빠르게 자금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으로 지출 내역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달 동안 어디에 돈을 썼는지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정기 결제 항목을 점검해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잡지,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 멤버십 등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외식비와 유흥비를 조절하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정식 위주로 식사를 하거나 꼭 필요한 모임만 참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대형 마트보다는 전통 시장이나 할인 마트를 이용해 장을 보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도 비용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충동 구매를 피하고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핑 전에 필요한 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해야 합니다. 6번째, 불필요한 선물 비용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나친 명절 선물이나 친척들에게 주는 용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노후 재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고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은퇴 후에는 정확한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현재 자산과 연금, 지출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통장 잔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고정 지출과 예상 지출을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계산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빨리 자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모르고 그냥 소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산이 많다고 해서 마음 놓고 지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충분해 보이는 돈도 장기적인 계획 없이 사용하면 금방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 재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집수리 비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 달 지출을 미리 정해두고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계획적인 소비를 실천하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에도 가계부를 작성하고 지출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생활비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고정 지출이란 매달 반드시 나가는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변동 지출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가는 돈입니다. 식비, 외식비, 선물비, 취미 활동비, 여행비 같은 항목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 고정 지출을 먼저 확인하고 변동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정 지출이 많으면 변동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비를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 없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동 지출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면 예상보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거나 할인 행사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출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면 소비 습관을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손주를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지원이 결국 자신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부모의 지원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부모의 재정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주 교육비 지원도 부모님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학원비, 교복비, 과외비 등을 대신 부담하면서 본인의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자녀와 손주를 위한 소비는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가 요청한다고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제적 여력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은 자녀의 자립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계속 지원하면 자녀가 자신의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 부모가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경우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한도는 여기까지야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자녀와 손주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 생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려면 철저한 예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매달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한 달 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여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치 못한 지출도 포함해야 합니다. 갑자기 병원비나 집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매달 지출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산을 초과했다면 다음 달에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네 번째, 가계부를 작성하면 지출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종이 가계부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필요한 소비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 번씩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에도 경제적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를 계획적으로 하면 은퇴 자금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고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노후 재정 안정의 핵심입니다. 노후에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나 위험한 금융 상품 가입은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안전한 자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주식, 부동산 등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신중한 투자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산을 분산 관리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투자에 모든 돈을 몰아넣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기 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접근하는 금융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필요 없는 부동산은 매각하거나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가족과 상의하여 재산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 경제적 자유를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단순한 소비보다 가치 있는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물건보다는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여행, 문화생활, 사회활동 등에 투자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녀나 손주를 위해 돈을 쓰기보다 본인의 삶을 위한 소비를 우선해야 합니다. 자녀를 돕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후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취미와 배움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악기 배우기, 미술, 요리 같은 새로운 취미 활동에 돈을 쓰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적절한 지출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등 의미 있는 활동에 돈을 쓰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물질적인 소비보다는 삶의 의미를 찾는 방향으로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명품이나 사치품을 사는 것보다 평생 기억에 남을 경험을 만드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세요. 이제까지 70대에 파산하는 이유와 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은퇴 자금을 모았다고 생각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노후 재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모르고 있거나 자녀 지원과 소비 습관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재정 관리 방법을 실천하면 70대 이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하세요. 또한 위험한 투자에 속지 않고 안전한 자산 관리를 통해 재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돈 관리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 중 가장 공감이 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나은 노후 재정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계신 70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살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0대까지) 건강했던 분들이 80대에 접어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변을 보면 70대 초반까지는 활기차게 생활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같은 연배였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나도 괜찮을까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80대, 90대까지도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생활합니다. 과연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병원에 가면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겁니다라는 말만 들을 뿐 해결책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관리하면 건강하게 80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서 80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주요 원인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하게 80대, 나아가 90대까지도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나이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불편해진 것 같아도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몸이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비슷한 나이인데도 어떤 분들은 활기차게 활동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기운이 없고 병원을 자주 다닙니다.
70대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했던 분이 80대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라고 방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오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몸이 서서히 약해지면서도 스스로는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원에 갈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졌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70대였던 분들이 몇 년 사이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분들은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활동적으로 생활합니다. 즉,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대 이후 건강이 나빠지는 주요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며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실천하면 여러분도 80대, 90대까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7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기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고 균형을 잡기도 어려워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넘어졌을 때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육이 줄어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면역력도 낮아집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져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에는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 감소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스쿼트 동작만 꾸준히 해도 다리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감소합니다. 계란, 생선, 두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몸이 제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80대를 건강하게 보내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70대 이후에는 혈관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은 70대 이후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심장과 뇌혈관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80대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습관과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먹으면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걷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심장 건강이 걱정된다면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성 질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대 이후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만성 질환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은 초기에는 큰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혈압이 높다고 큰일 나겠어?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은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당뇨 역시 초기에는 별다른 불편함이 없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신장질환, 실명, 신경손상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를 오래 앓은 분들 중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두 질환이 겹치면 혈관 건강이 더욱 악화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약을 복용하면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짠 음식, 가공식품, 단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심한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만 관리하고 내일은 다시 무리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성질환은 적절히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역력 저하도 80대를 넘기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일까요? 70대 이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작은 병도 큰 병으로 번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감기나 독감이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염병에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병원에 가보면 70대 이후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폐렴은 노년층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폐렴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는 가벼운 감기처럼 보이다가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독감 예방접종과 폐렴 예방접종을 꼭 맞아야 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 한 번만 걸려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위생 습관도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므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80대 건강을 지키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나 독감이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작은 감기도 폐렴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폐렴은 노년층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70대가 되면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꼭 맞아야 합니다. 독감 백신도 매년 맞아야 하며 대상포진 백신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 접종만으로도 감염병에 걸릴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만 맞는다고 해서 면역력이 저절로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장 건강이 면역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식품을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분이 많은 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 장내 환경이 나빠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고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됩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작은 병도 쉽게 이겨내고 80대 이후에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역력뿐만 아니라
뇌 건강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70대가 되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깜빡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치매가 오는 건가? 라는 걱정을 하시지만 기억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뇌는 신체의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해야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사고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독서, 글쓰기,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은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수동적인 활동을 하면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신경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뇌를 계속 사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교류도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요?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뇌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어울리면 뇌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면 뇌의 활동이 감소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퇴직 후 인간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활동, 종교 모임, 지역 봉사활동 같은 사회적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해 소통하는 방법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할 기회가 많아질수록 뇌가 더 많이 활동하고 기억력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단순히 즐거운 일이 아니라 노년기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라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한 번이라도 전화 통화를 하거나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위해 매일 실천해야 할 중요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매일 짧게라도 일기를 쓰거나 감사한 일을 적어보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퍼즐이나 보드게임 같은 두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숙면을 하면 뇌가 회복되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를 섭취하면 뇌 기능에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명상과 호흡 운동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뇌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여덟 번째는 하루 한 번이라도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하는 것입니다. 9번째는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음악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뇌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0번째는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70대 이후에도 80대, 90대까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70대 이후에는 뼈가 약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가벼운 미끄러짐만으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절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엉덩이뼈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회복이 어렵고 걷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우유, 치즈, 멸치, 두부 같은 식품을 통해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충분히 쬐거나 연어, 달걀, 표고버섯 같은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자주 쬐면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영양 섭취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뼈에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체중을 실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젊을 때부터 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지만 70대 이후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뼈를 보호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80대를 건강하게 넘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낙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넘어져도 가볍게 일어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낙상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오랜 침상 생활로 인해 건강이 더욱 악화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회복 기간이 길고 수술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안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천천히 움직이고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한 후 걸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움직일 때는 반드시 불을 켜고 야간 조명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평소에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하면 낙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균형 잡기 운동이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낙상 후에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발을 선택할 때는 굽이 낮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력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높이는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력과 균형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낙상 위험이 낮고 넘어져도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뼈와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길러져 부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장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는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다리 근력이 유지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벽을 짚고 까치발을 들었다 내리는 운동도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기 위해 한 발로 서서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벽을 짚고 연습하다가 점차 손을 떼고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몸이 유연해지고 낙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노력만으로도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상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노년기에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건강이 더 빨리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70대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삶의 의욕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노인들은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건강이 더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먼저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들과 가끔이라도 식사나 차 한 잔을 함께하는 것이 외로움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몸과 마음이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외로움이 지속되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이는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한 감정이 쌓이면 식욕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도 약해져 감염병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우울감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우울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을 활기차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자주 쬐고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우울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음악, 미술, 독서 같은 활동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과 소통하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우울감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활기찬 노후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몸뿐만 아니라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장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는
먼저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면 생활 리듬이 안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면서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늘어나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활발히 움직이는 것도 필수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들이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있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삶을 즐길 줄 알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노년기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80대, 90대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또한 외로움을 줄이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